야구의 구종 제1편 커브. 커브는 무슨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답은 오직 하나. 위에서 아래로 가장 크게 떨어지는 변화구라는 점이다. 대체적으로 횡방향으로 휘는 슬라이더는 히팅 포인트가 선으로 형성되지만 커브는 점으로 형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잘 던져진 커브는 정통으로 맞추기가 매우 힘들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장타가 적고 슬라이더에 비해 안전한 변화구에 속한다. 또한 슬라이더는 생각보다 제한적인 구종인 반면 커브는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슬라이더를 우투수가 던지면 우타자 몸쪽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좌투수가 던지면 좌타자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데, 반대로 우투수가 좌타자에게 혹은 좌투수가 우타자에게 던지면 몸쪽으로 휘어들어간다는 이야기다. 때문에 슬라이더는 반대손을 가진 타자를 상대로는 위력이 급감한다. 공을 넓게 볼 수 있고 여유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횡변화가 적은 커브는 반대손 타자를 상대할 때도 유용하다. 슬라이더에 비해 장타를 맞을 위험이 덜한 커브는 헛스윙을 유도하고 싶지만 장타의 위험 역시 피해가고 싶은, 혹은 카운트를 잡고 싶은 경우에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빅리그 선발 투수로 살아남기 위한 3대 구종으로 페스트볼, 체인지업과 함께 커브가 손꼽히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커브는 어떻게 잡고 던지는 것이고 어떤 종류의 커브가 있을까? 일반적인 커브볼의 그립은 다음과 같다. 커브에서 파생된 너클 커브의 그립은 다음과 같다. 두 그립의 차이가 분명한 것이 보인다. 하지만 야구계에서 흔히들 말하길 그립에는 정답이 없다.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투수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던지면 되는 것이다. 커브는 정통 커브를 비롯해 파워 커브, 슬로우 커브, 너클 커브, 12호 커브 정도로 분류되고 있다. 파워 커브는 일반적인 커브보다 구속이 빠른 대신 낙차가 좀 덜한 구종을 일컫는다. 보통 커브보다 구속이 빠르고 종으로 떨어지는 폭은 작지만 횡변화가 크기 때문에 슬라이더처럼 보이기도 한다. 던지는 법은 간단하다. 커브를 세게 던지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 단순해 보일지라도 이건 던지고 싶다고 해서 던질 수 있는 구종은 아니다. 그냥 강속구 투수들이 커브를 세게 던지면 파워 커브가 되는 셈이다. 슬로우 커브는 구속이 매우 느리고 변화폭이 큰 커브다. 보통 메이저리그의 경우 커브의 구속이 120km 초중반에 형성되는데, 이보다 더 느려서 100km대의 구속을 기록하는 커브들을 말한다. 아주 느린 경우 80km대로 느려지기도 한다. 슬로우 커브를 극한까지 연마했다면 최고 구속과 50km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타이밍을 뺏기에 아주 적합하다. 하지만 단점이라면 너무 느리기 때문에 타자가 타이밍을 맞출 경우 장타가 나오는 건 기정사실이다. 다음으로는 너클 커브가 있다. 흔히들 너클볼의 커브 버전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사실은 너클볼과는 전혀 관계없는 커브의 일종이다. 중지로 공을 깊게 잡고 검지는 구부려 공을 찍은 채 던지는 커브인데, 이 검지로 공을 찍는 모습을 보고 스파이크드 커브라고 바꾸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제대로 던질 수만 있다면 일반 커브에 비해 브레이킹이 강하게 걸리고 구속이 보통 커브보다 빠르게 느껴진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12호 커브가 있다. 12호 커브는 슬로우 커브와 파워 커브 같이 속도가 아닌 궤적에 대한 구분이다. 오버핸드 스로 투수가 제대로 커브를 던질 경우 횡적인 변화가 다른 커브들에 비해 줄어들고 시계의 12시에서 6시 방향으로 꺾이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히팅 포인트가 말 그대로 한 점으로만 형성돼서 굉장히 위력적이다. 사실 12호 커브는 단지 커브를 던지는 투수의 팔각도가 지면과 수직에 가까울 때 나타난 것일 뿐 특별한 비법이 따로 존재하는 구종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많다. 지금까지 야구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변화구 중 하나인 커브의 역사와 장단점, 종류에 대해서 짤막하게나마 알아보았다.